GS건설은 경기 민감주로서 시총 2조 400억여 원 규모의 건축주택, 신사업, 플랜트, 인프라, 에코사업, 기타 부문 사업을 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멘보사입니다. 하나씩 고비를 해결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에너지난이라는 또 다른 고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무엇이 답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독하게 힘든 상황이지만 저번주 성과 볼까요? 개별 종목과의 스프레드는 해당 종목이 편입된 산업지수와 개별 종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스프레드가 플러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아웃퍼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언더퍼폼,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상승했으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의 성과가 지수 대비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수가 개별 종목보다 더 상승하여서 개별 종목이 갈 길이 더 먼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주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이 플러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주간으로는 서울가스와 한국콜마가 각각 플러스 스프레드를 달성했고요. S1과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월간으로는 서울가스가 가장 높게 플러스 스프레드를 달성했고요. S1이 가장 낮게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요, GS건설, 건설산업, 시가총액 2조 400억여 원, 코스피 138위. 제 생각에는요,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GS건설 브랜드 아파트 보고 숫자는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영업이익률 및 잉여현금 흐름의 감소 추세에 소극적인 영업자산 투자의 의도 파악이 어려우며, 현금 전환주기 악화와 평균 자기부채의 증가에 비해 부채 비율 감소와 탄탄한 이익잉여금 유보가 호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자기자본의 증가, 부채 비율의 감소,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의 꾸준한 적립, 이익잉여금의 단단한 유보, 어려운 시기에도 늘어난 현금 배당금은 주주 친화적이어서 좋은 부분이지만, 줄어드는 영업이익률, 잉여현금 흐름의 감소 추세, 현금 전환 주기의 악화, 평균 자기부채의 증가가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싱싱한 구독과 좋아요 왔어요. GS건설은 경기민감주로서 건축주택 부문 외 5개의 부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총 연결 대상 회사는 106개사이고 주요 종속 회사는 23개사입니다. 동사는 1969년 12월 라키 개발로 설립되었고 1981년 8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2022년 6월 한국기업평가의 정기평가에서 회사채 A+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우수한 신용상태이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발행됐고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동사는 보통주만 있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1억 800만여 주입니다. 방구석 멤버사 논리를 적용하여 추정순 유통 주식수를 계산해보면 2,800만여 주로 추려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난 60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약 4%가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꿈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순 유통 주식수 대비 신용 비율을 구하면 약 5%가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주식 대비 돈을 빌려서 사고 파는 비율이 2에서 7%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족, 그 중에 대빵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5개분기를 봤을 때 동사의 최대 주주는 허창수입니다. 소유 주식수는 700만여 주이며 2022년 12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 금액이 1,70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8%이며 전분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주식수는 900만여 주이며 지분 금액이 2,00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10%이며 전분기 대비 지분율 약 2%, 지분 금액 400억여 원 감소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액을 통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개분기를 봤을 때 매출액 비중은 건축주택, 신사업, 인프라, 플랜트, 에코사업, 기타 부문 순이며, 신사업, 플랜트, 인프라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신사업, 플랜트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소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2조 9,500억여 원이고 전분기 대비 1,000억여 원,
약 3% 감소했습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영업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분기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 4%, 전분기 대비 약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00억여 원이고 전분기 대비 400억여 원, 약 24% 감소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를 알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현금을 2천억여 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분기 대비 400억여 원, 약 17% 증가했습니다. 100% 이상 높은 양수일수록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감가상각비 대비 자산 투자 금액 비율은 약 45%로 전분기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흐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업이익률과 잉여 현금 흐름의 꾸준한 감소와 더불어 소극적인 영업자산 투자의 의도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회사의 원재료와 재고에 지출된 현금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얼마나 빨리 회사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현금 전환 주기는 약 80일이며 전년 대비 약 17일, 약 27% 증가했습니다. 짧을수록 현금이 묶여있지 않아 좋다고 보는 재고재산 회전일과 매출채권 회전일이 각각 약 69일, 84일로 증가했고 길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매입채무 회전일이 약 73일로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규모와 흐름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원재료 대금을 서둘러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아졌지만 재고가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의 자본 대비 이익률과 부채 비율이 얼마이며 자본금은 얼마이고 만일에 대비해 이익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했고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자기자본 이익률은 약 9%이고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약 220%이고 전년 대비 약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자본금은 4,3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200억여 원, 약 6% 증가했습니다. 이익준비금이라 부르며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은 1,300억여 원 쌓였고 전년 대비 300억여 원, 약 29%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보존하는 돈인 이익잉여금은 5,4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1,300억여 원, 약 31% 증가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약 27%이고 전년 대비 약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영 효율성이 최근에 다소 좋아졌고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을 잘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평균 자기자본, 자본금, 법정 적립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 비율도 감소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도 탄탄하게 유보되고 어려운 시기에도 현금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주 친화적이라 좋지만 평균 자기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다른 회사채 3년 수익 또는 국고채 3년 수익보다 각각 4배, 6배로 수익률이 양호하여 투자에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작은 차와 큰 차는 운전하는 책임감과 반응 속도가 많이 차이납니다. 어떠한 규모의 운전도 모두 주의를 기울여 조심히 운전해야 하지만 그 속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